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장 초반에 아주 이렇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죠. F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되게 내용이 길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정리해서 보면, 인플레이션 아직 되게 높다. 휘발유 하락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른 품목은 여전히 높고, 그나마도 국제유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가 하락에 대한 징후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한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희망을 건 건 어느 시점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거나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됐죠. 사실 이게 호재 악재는 아니고 중립 정도 되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FMC 의사록에서는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회의 내용 공개된 다음에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61%,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39%. 어저께 저녁에는 잠깐 또 0.75 쪽으로 기울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사실상 0.5%포인트 쪽으로 올라가서 되게 심한 매파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가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조심스러웠고, 이렇게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가 좀 골치를 썩이고 있죠. 전기차 보조금 미국에서 받지 못한다. 이게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팔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팔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 여기에다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이제 혹시 지배구조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걱정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괜찮았던 흐름이 뚝 떨어지는 이틀 동안에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받아내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는 지수 자체가 좀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밀렸던 분위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건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5위까지인데 두 개만 올라가고 다 빠졌거든요. 웬만하면 지수 크게 빠질 수도 있는 날이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 7, 8위가 막 3%대 빠지고 11위짜리가 막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혼자 8.3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6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상승폭이 7월 15일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날이었고, 또 7월 21일 이후에,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7월 15일 이후에 최대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용을 써고 힘을 써서 이틀 연속해서 하락한 날이 없었던 징크스는 깨졌지만, 그나마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고 장중한 때 후반부에 잠깐 플러스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까지 품게 된 건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었던 게 이유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 안 하고 있다가 동시효과에 점프하는 형태로 붙었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이제 개장 초반 지나면서부터 이제 매수로 붙어서 매수 규모를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이 급등한 보통 선물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을 좀 매수한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종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매수가 2천억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순매수한 종목이 1위가 붙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가 2,700억이니까 빼고 나면 400억밖에 안 남잖아요. 오늘은 너무 쏠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빼면은 두 종목으로 3,100억이 채워져 버리거든요. 예, 어쨌든 기존에 매수하던 거, 전기전자, 자동차, 2차 전지, 이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이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엔터, 종목별로 골라 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좀 그러니까 생소한 종목들, 기존에 많이 보이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좀 생소하게 새롭게 부각되는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확 매수하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금만 매수해도 순매수 상위로 잡히는 것도 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관 쪽은 2차 전지 역시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실적 평가가 좋았던 종목들 BH라든가 조선기자재,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엔터주, 그러니까 근데 골라 담는 업종 내에서 몇 개 골라 담는 그런 형태가 있고, 약간 이제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조금 섞이기 시작한 게 기관 쪽에 이번 주 들어서의 어떤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이슈를 보면
사실 오늘 중국발 경기 우려가 여러 군데서 제기를 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낮췄다. 이거 어제 경기 부양해서 한다라고 해서 아시아 증시가 올랐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그거는 그만큼 경기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저축을 되게 많이 한대요. 소비를 안 하고. 소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 증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환율은 좀 튀어 올라가긴 했는데 증시는 괜찮았거든요.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재료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치포 동맹, 실적 우려 이런 거 넘겼더니 자동차가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주 수급은 버텨요. 그러니까 기관만 팔고 있지 외국인들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 준다라면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좀처럼 이틀 연속 하락 안 했었는데 나스닥은 물론 이제 3일 하락한 정도 있긴 하지만 코스피는 최근에 이틀 연속 하락이 없었거든요. 하루 빠지면 이제 그 다음날 돌렸었는데 보통 이제 종목 개념으로 보면 되게 센 종목은 이틀 이상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이틀 빠지면 3일 차이는 돌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500포인트 정도는 버텨냈다. 뭐 여기에 이제 만족할 수는 있지만 3일 빠지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조금 외국인들 매수가 3천억 들어왔는데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느냐. 코스피 지수 흐름 이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특징으로는 뭐 조선 기자재 종목, 방산주 일부, 저출산 관련주들 정도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종목 골라가기라서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추가로 보여드릴 거는 외국인들 매매추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매수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유한타 증권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미국계 자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계 자금은 성향이 길고 우리나라 원래 최대 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펀드가 보면 미국, 그다음 노르웨이, 뭐 싱가포르 이런 데잖아요. 근데 미국이 한 4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장기 성향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 단타 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싸니까 길게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1월, 3월에도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 2달 연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지금까지는 좀 이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이 되면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버텨주느냐가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꺾이면 2570이 있는 121선이 이번 반등이 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버텨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또 다시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페 오실 수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종목 리포트라는 게시판에 여러 기업 분석 공부할 수 있는, 기업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기업 공부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봐주시고 그 외에 이제 뭐 장중에 스팟 시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장중에 스팟 시황 마감 시황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보면 좋은 어떤 데이터들 이런 거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들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